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을 중력이 하는 거랑 사람이 하는 걸 좀 비교를 해볼까 해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까지 연결을 쭉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짓고 나면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예들을 실제로 좀 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중력이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 상황에 따라서 뭐가 다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무 오래됐죠?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 어떤 정의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의 정의 다시 볼 것. 별표는 노랗게 해드릴게요. 일의 정의 한번 다시 봐주세요. 그 다음에 1, W가요. 0인 상황들은 꼭 예시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황별로 예시는 잘 찾을 수 있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W가 0이 아니래요. 이럴 경우에 0이 아닐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이 일을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아닐 경우 이제 구하는 법, 일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는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일의 정의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일이 0인 상황 예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여기서 쪼개지죠. 그죠? 힘이 0이냐 이동거리가 0이냐 그 다음에 힘이랑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이냐 그리고 일이 0이 아니라면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하는데 이 이동거리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었죠. 그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오늘은 여러분이랑 뭘 보고 싶냐면 좀 내려가서 볼게요. 오늘은 요걸 주로 볼 거예요. 일이 0이 아닌데요. 그 일의 양을 구하는 법을 좀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공이 자유낙하할 거예요. 공이 자유낙하할 거고요. 그동안에 중력이 공에게 해준 일을 좀 같이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건 좀 자신 있어요. 왜냐면요. 여긴 제가 꾸불꾸불하게 그려도 알아서 잘 바꿔줘요. 이거 봐요. 짠! 잘 바꿔주죠. 자, 얘는 공이고요. 자유낙하할 거예요. 자, 요 높이는 몇 미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7m 정도라고 할게요. 바닥은 지면이고요. 지면이자 기준면으로 삼을게요. 자, 이 공을 자유낙하할 거예요. 공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공 떨어질 때 무슨 힘 받아요? 그쵸? 중력 받을 거예요. 그리고 공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요? 그쵸?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바닥에 닿게 되겠죠. 자, 위에서 말했었던 요 힘이라는 친구랑 이동거리라는 친구의 방향이 다 밝혀졌어요. 그죠? 자, 중력, 힘의 방향 아래,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향 아래 두 개 방향이 같으면 이를 그쵸? 구할 수 있어요. 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쵸?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공이 받은 일, 누구에 의해서? 그쵸? 중력에 의해서 받은 일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그대로 쓸 거예요. W는 F 곱하기 S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요 F는 누구예요? 그쵸? 중력. 여기 S는 이동거리라고 하지만, 그죠? 이동거리라고는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공이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그대로 낙하하면 요
낙하한 이동 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높이라고 불러도 나쁘진 않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우리 중력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니까요. 중력 뭐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중력을 다른 말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도 불러요. 선생님 너무 길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짧게 줄이게 됩니다. 이 말이랑도 같은 말이에요. 화살표를 안 할게요. 헷갈리니까. 같은 말. 물체의 무게. 물체의 무게라니까요, 이거. 이 중력,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재면요. 일반적인 중학교 수준까지는 다들 물체의 무게랑 같은 말로 써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 그럼 어떻게 구해? 나 몰라. 중학교 때 1학년 때 나 원격 틀어놓고 놀았어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물체의 무게는요. 물체의 질량 그죠? 곱하기 중력 가속도. 물론 중력 가속도를 중학교 수준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9.8이라고 그냥 문제집에 다 써놔요. 근데 너는 9.8로 썼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다시 이걸 쓰고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10으로 우리 쓰자고 약속했었죠. 여러분의 계산을 위해서라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나 0kg 안 줬죠. 자, 질량은요. 얘는 2kg 할게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물체의 질량 2kg 곱하기 중력가속도 우리 10으로 하자고 약속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이 7m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10 곱하기 7 그쵸? 140 줄만큼 누가 누구에게 중력이 공에게 일을 해준 양이 나와요. 선생님 필기 한 줄 안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부러 떼놨습니다.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기호로 좀 써볼까 해요. 기호로. 쌤 갑자기 웬 기호요? 기호를 알아야 나중에 여기저기 적용할 때가 편해요. 위에서 중력 또는 힘 같은 애들도 F로 쓴다고 했었고 이동거리도 S라고 쓴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기호를 알아야 여기저기 적용하긴 편합니다. 그래서 적용 좀 해볼게요. 자, 질량 기호로 M이라고 써요. 질량이고요. 곱하기 10은 그쵸 중력 가속도이지만 이 중력 가속도는 기호로 G라고 써요. 소문자 G. 그리고 마지막 H라고 씁니다. 얘는 높이를 의미해요. 색깔이 너무 다 똑같죠? 좀 바꿀게요. 색상 연두색 뿅 바뀌어라.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공에다 해준 일 MGH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따가 이 내용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불안하게. 맞아요. 조금 불안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 식 정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요거 어떤 색으로 표시를 해야 기억을 할까요? 자, 핑크색. 이건 좀 잘 기억. 이렇게 돼버렸어. 요네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공에다 해준 일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는 거 기억 잘 해두시고요.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바닥에 떨어진 공을요 다시 위로 얹을 거예요. 선반 같은 곳으로 선반에 올리는 동안 사람이 공에게 해준
이를 좀 구해보고자 합니다. 아까처럼 땅바닥 기가 막히죠. 잘 그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으려면 믿겠지만 이게 벽이야?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벽을 좀 그릴게요. 그리고 선반이에요. 얘는 선반이고요. 여기는 벽이고요. 여기는 바닥이에요. 공이 떨어져 있어야겠죠? 네. 얘는 공입니다. 공.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공 아까보다 좀 무거운 거 합시다. 4kg. 선반은요 그렇게 높이 달려 있진 않아요. 선반을 올려야 되는 요 높이는 3m 정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역시나 사람이 올려야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공을 올려놓자 라고 하면서 왔습니다. 자, 사람이 공에다 해준 일. 이번에는 힘을 주고 있는 주체가 누구? 그렇죠. 사람이 힘을 줘요. 힘. 이걸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자, 아까 썼던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자, 힘 누가 줘요? 저 사람이 공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공을 들어 올리려면 공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를 가장 덜 쓰면서 내 손바닥을 떠나지 않게끔 공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을 공한테 줘야 공을 천천히 내 손바닥 위에서 떠나지 않게끔 해서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그게 이번 요 시기 바뀌는 과정에서 키포인트입니다. 별표예요. 힘의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사람이 공을 그렇게 들어 올리려면요 정확하게 exactly 정확하게 뭐랑 같아져야 되냐면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주셔야 돼요. 물체의 무게만큼 정확하게 요만큼 힘 주시면 천천히 올리실 수 있어요. 아까 들어봤던 말인 것 같은데 물체의 무게 그죠? 무게 들어봤잖아요. 앞에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공의 질량 곱하기 중력 그죠? 가속도. 자, 공의 질량 4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m/s 제곱 곱하기 얼마나 높이까지 들어 올렸어요. 그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를 3m 위에 있는 선반, 벽에 달린 선반까지 들어 올렸어요. 3m.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40 곱하기 3은 그쵸 120줄만큼 일을 해줬어요. 선생님 불안하게 또 이번에 왜 중간에 빈칸을 만드셨어요? 네 맞아요. 거기도 얘들이 좀 필요해서요. M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쵸 질량을 의미했었어요. 질량 곱하기 10 그쵸 중력 가속도 곱하기 3m. 내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걸 요만큼의 높이에 달려있는 선반에 얹을 거야. 공은 그래서 요만큼 이동해야 돼. 높아져야 돼 높이가. 그래서 높이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아까 봤던 걸 또 보고 있어요. 이것은 데자뷰인가요? 아니요, 데자뷰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르게 보고 계세요. 선반에 공을 올리는 동안 사람이 공한테 해준 일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기호로 쓰게 되면 이렇게 써져요. 절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걸 유도했었어요. 선생님 기분 나쁘게 얘네 두 개가 똑같아요. 네 맞아요. 더 소름 돋는 건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자, 옆으로 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은 뭘 볼 거냐면 일은 잠깐 저기까지 멈춰놓고 뭘 할 거냐면 운동 에너지를 좀 볼까 해요.
선생님은 운동 에너지요.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그림을 제가 그린 것 같나요? 그쵸? 얘는 누가 봐도 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영혼은 아닌 것 같죠? 제가 뭐 날개를 달아줬거나 위에 머리 위에 천사 모양을 그렸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달려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런닝맨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이 런에서요, 여러분이 저랑 찾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벨로시티. 그리고 맨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벨로시티 앞에서 등속 운동할 때 제가 이 단어 이렇게 쓰잖아요 라고 했었어요. 얘는 속력을 의미하고요. 얘는요, 여러분에게 이게 없는 걸 찾으라고 한다면 싱글인 친구들은 찾을 수 있어요. 나에게 없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는 몸무게가 없어요. 왜냐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저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질량이 없는 물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육과정 안에서 배우는 한에서는요. 뭐 그렇다고 교육과정을 넘어가면 있냐? 아니요, 아직까지는 발견된 건 없어요. 엄청 가벼울 수는 있지만 질량은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 둘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얘네 둘을 이용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얘네 둘을 이용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의 활동지에 달려다니는 홍기 옆에 있었던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뭐 영어로는 키네틱, 카이네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ENERGY. 물론 기호로는 이렇게들 많이 써요. EK라고. 근데 더 이제 여기서부터 막 소름이 끼쳐가요. 얘는 기호고요. 얘는 단위거든요. 우리 앞에서 한번 봤었죠. 그죠? 이 친구의 단위는 줄을 써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쵸,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또 다른 걸 배우고 해서 따로 배워서 외워서 뭐 적용하고 하는 건 정말 잘해요. 근데 이거 배웠고 저거 배웠고 또 다른 걸 배웠는데 얘는 세 개가 쭉 막 연결이 돼요. 또는 연결이 돼서 합쳐져요. 예를 들어 1차 함수 배워놓고 2차 함수 배웠는데 갑자기 1차 함수에서 그 뭐 교점 또는 뭐 2차 함수의 꼭지점이 1차 함수에 어디를 치나요? 막 이런 얘기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 느낌의 것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앞에서 했던 이 일,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 앞으로 할 위치 에너지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엮여서 들어갑니다. 계속. 그러면서 조금씩 내용은 심화돼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본질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코난 만화처럼요. 자, 운동 에너지 볼게요. 질량이 있으면 돼요. 질량 M인 물체가요, 속력 V로 움직일 때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체크해 두셔야 될 걸 질량 M, 그 다음에 속력 V. 왜냐면 얘들이 공식에 그대로 활용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시험 범위 때 식을 외워주세요, 공식을 꼭 아셔야 돼요 하는 거는 딱 3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 중에 벌써 두 번째 공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해요. 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을 합니다. 근데 다들 얘를 너무너무 잘 빼먹어요. 얘를 엄청 빼먹어요. 정말 많이 빼먹어요. 물론 제가 애들아 빼먹으면 안 돼, 진짜 빼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다들 열심히 빼먹어요. 시험 볼 때 시간이
사실 여러분 이제 해봐서 알잖아요. 시험 볼 때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이걸 계산하다 꼭 실수로 빼먹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또 하나 드려야죠. 자, 예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 집엔 고양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키워보고는 싶어요. 자, 8kg짜리 고양이에요.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양이가 3m/s의 속력으로 달려다니고 있어요. 이럴 때 이 고양이의 운동 에너지 좀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드리고 나서 벌써 계산이 끝나버렸다는 친구들 가끔 있죠. 얼마예요? 그렇죠, 한 400 되죠. 네? 400 아니에요? 자, 같이 풀어봅시다. 아직 못 푼 친구들은 천천히 제 계산 과정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풀어보겠다는 친구들은 일시정지 눌렀다가 풀고 같이 맞춰보면 좋겠어요. 자, 갈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예요? 질량 8kg, 속력은요 3m/s. 이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질량 8kg 곱하기 뭘 제곱해야 돼요? 3m/s.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 4 곱하기 3의 제곱, 그죠? 9 얼마인가요? 4, 9.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속 초등학교 명문학교 나왔잖아, 9, 9단 다 뗐잖아 라고 했던 거예요. 36줄 나와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죠, 늘.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가끔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이번에는 5kg짜리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4m/s로 아니다. 강아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40줄이래요. 이 강아지의 속력을 구해주세요 하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풀어볼 친구들은 일시정지 했다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천천히 풀어갈 거예요 그러시면 같이 풀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풀어갈게요. 자, 우리 운동에너지 40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온 결과예요? 저 2분의 1 쓰시고 5kg 쓰시고 속력 제곱 써주셔야 되는데 저는 속력 같은 어려운 문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네모로 늘 잘 써요. 자, 네모 제곱만 이제 구해주시면 돼요. 자, 네모 제곱 얼마인가요? 네모 제곱은 오랜만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쁜 숫자가 나왔는데요. 자, 계산 쭉 풀어주시면 16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모는 얼마인가요? 그쵸? 네모는 4m/s라고 아름답게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시험 보다가 루트를 씌웠는데 루트가 안 벗겨져요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럼 루트 안 벗기셔도 돼요. 그냥 루트 머시기라고 써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과의 다른 점은요. 속력 같은 경우는 여기 좌측 상단으로 다시 올라와서 속력 같은 경우는 루트를 씌워놓게 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는 수학 시간의 개념이에요. 과학 시간의 개념으로는 속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절대 마이너스 개념이 안 나옵니다. 얘는 늘 0보다 커요. 늘 0 이상입니다. 숫자 0보다 늘 커요. 선생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의 뭐 교과서 또는 문제집 기타 등등의 걸 봤더니 마이너스 나오던데요. 그건 아마 속력 개념이 아니라 속도 개념일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요. 속력은요 절대 0보다 작지 않아요. 늘 최소 0입니다. 가장 작을 때가 0이고요. 두 번째, 속력. 운동 에너지 가지고 속력 구하실 때 루트 씌웠는데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그냥 루트 머시기 하고 그냥 두세요. 시험 보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이거 막 벗기고 있다가 소인수 분해도 안 되고 하는데 시간 막 쩔쩔쩔쩔 매다가 다른 거 못 풀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됐어요? 이어서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할 건데요.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잘 표현하는 그림은 이미 활동지에 그려드렸지만 여러분이 늘 좀 불쌍한 친구인데 늘 보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야죠. 저라도 살려야 돼요. 저라도 살려야 되니 호수로 좀 데려갈게요. 이런 경우를 가질 수 있는 에너지예요. 앞에는 요 말이 생략돼 있습니다. 사실 중력에 의한 위치 이상하네요.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 위치 에너지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중학교 때까지는 위치 에너지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종류가 좀 많아져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위치 에너지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꼭 그러면 분리해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기호로는 EP라고 쓰고요. 단위는 줄, 단위는 줄을 써요. 제가 앞서 운동 에너지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얘는 단위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이 확 와요. 여기서 느껴지죠. 왜 단위가 또 똑같은 거야? 라고 할 텐데 이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가 가지는 에너지냐면 질량 M인 물체가 높이 H인 곳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근데 아까 거랑 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질량 M 그래 그렇다 치고 높이 H? 근데 이 높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쟀어? 라고 하는 기준면으로부터 몇 미터야?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냥 있을 때라고 써놨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가질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는요, 질량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그리고 기준면으로부터 잰 높이 H라고 써요. H 같은 경우는요 소문자로 잘 안 써요. 그 이유는 소문자 H는 어떤 특정한 값을 나타낼 때도 쓰거든요. 그래서 대문자로들 더 자주 쓰게 됩니다.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구해요. 선생님 근데 이거 잠시만요. 앞에서 우리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저랑 지금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장난친 적 없고요. 이거 맞아요. MGH 방금 전에 여러분이 봤던 그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같을 수 있죠? 왜 같을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부대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 다이빙 때예요. 근데 다이빙 때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높이가 다 어때요? 같나요? 다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뭐 3m짜리도 있고 5m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죠? 자, 기준면은요. 수영장 수면을 기준면으로 해볼게요. 가운데 있는 요 사람은요 뛰어가고 있어요. 3m/s의 속력으로 뛰어갑니다. 이제 번지를 하려고. 이 사람은 B예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은 그냥 멍하니 있어요. 내가 여기서 뛰어야 하나. 그리고 제일 위에 C라는 사람은 기절해버렸어요. 사람들의 몸무게를 좀 드릴게요. 이 사람들의 몸무게는요, C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린 친구예요. 30kg입니다. B라고 하는 친구는 70kg이에요. A는 50kg인 친구고요. 각각 이제 수면에서부터 제 높이를 본다면 C가 있는 곳의 높이는 10m예요. 그리고 B가 있는 곳의 높이는 얼마로 할까요? 네, 6m 할게요. 그리고 A는 2m 위에 있어요. 자, 질문 좀 할게요. 첫 번째 1번 기준을 A로 잡는다면 B라고 하는 친구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를 좀 구해주시고요. 두 번째 기준을 수면으로 했을 때 C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이 두 개를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구할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하고 멈춰서 계산 끝내고 나서 저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 당연히 중력가속도는 얼마겠어요? 네, 10 이겠죠. 우리 늘 약속했던 그 값. 자, 이제 저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A로 잡았어요. A가 서 있는 2m 지점을 기준면으로 잡았어요. 그럼 A가 볼 때 B는 자기보다 몇 미터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4m 위에 있는 상태예요. 4m.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10이었고요. 보는 거는 A가 보지만 실제로 그 질량을 계산할 때는 누구 거 질량으로? 그쵸? B의 포텐셜을 구해야 되니까 B의 질량인 70kg으로 놓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70 곱하기 10 곱하기 4. 구구단 잘 하시죠? 3, 2, 1 얼마? 그쵸, 2800. 단위는 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러 갈게요. 자, 기준이 수면이에요. 내가 떨어져야 될 저 수면에서부터 쟀을 때 C가 갖는 위치 에너지. 자, C 움직여요? 기절해서 안 움직이겠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는 중요치 않아요. 왜요? 높이가 있냐 없냐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C의 몸무게 얼마? 가벼워요. 그쵸? 30kg입니다. 곱하기 중력가속도 얼마? 10 곱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꽃, 그쵸? 높이,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얼마예요? 그쵸? 10m나 높은 곳에 있어요. 다 곱하시면 얼마예요? 300이죠? 아니요. 계산할 때 절대 0 빼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3000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 이제 문제에서 가끔 물어봐요. 실제로 이걸 비교해서 물어보게 되면 질량이 크냐 작냐를 가지고 위치 에너지가 크냐 작냐 결정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봅니다. 물론 계속 똑같은 이제 그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높이가 바뀌면 바뀔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높이가 동일하다면 질량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높이도 다르고 질량도 다른 상태라면 위치 에너지가 늘 뭐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엄밀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점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고 이 다음 영상 추가 영상 하나에 더
뭘 담을 거냐면 공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거나 또는 공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 위치 에너지와 중력이 해준 일, 그 다음에 사람이 해준 일, 요 변화를 좀 체크하고자 합니다. 고생하셨어요.